자, 그럼 지금부터 강화문 국민 저항권 활동 대구 경북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거리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절의 뜻을 일절에 모아서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를 누리지만 알았지 자유를 망각이나 지키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다 망하거나 공산화가 됐습니다. 1975년 올림픽 비롯해서 캄보디아, 투부시,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홍콩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이제 6월 3일 되면 어머니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빠졌는데 대단한 헌법학자들, 법률가들, 법대 교수들 평생한 헌법을 풀고 방생해서 그 지난 병들다가 막상 나라가 올려주면 한 번도 꼬라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로서 더 이상 헌법학자들의 판결은 지지에 불과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이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헌법학자 이학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무거운 여기 모인 대한민국의 불법과 부정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있는 이 현실을 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했는데 정말 불법과 비리와 편법으로 점쳐진 사기 탄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결정을 판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휴지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30회가 넘는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입법 폭주를 하고 예산 농단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헌법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나쁜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애국동지들은 그와 같은 휴지에 불과한 헌재 결정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정할 것이다. 그 정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영배가 퇴임 후에 바로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말을 짓거리고 있냐면, 이번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갈림길에 있어서 관용과 자제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를 지킨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거지로 탄핵을 당하다 보니까 일단은 짧은 순간이지만 자유우파가 주님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거짓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큼 타락했느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엊그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이 만들어낸 헌재법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에는 권한대행은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고, 동시에
임명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기하는, 헌법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헌재법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독수 권한 대응은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폐기될 것으로 보여주는데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또 하나 또 슬픈 것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의 4강 결선 후보 4강 중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한동훈이 같은 인간이 2강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썩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찌 그런 인간이 썩었어. 2강에 올라갈 수 있냐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상이 소위 여당이란 존재들에 의해서 자연되고 있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이 90%를 발생했습니다. 역대 보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은 76%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재명이는 90%의 지지를 얻고 후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저들은 개딸들은 이재명이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종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참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일극 체질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은 대통령이 다 된 것이냐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현상을 찾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리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손희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1천만 저항만이 갑니다 라는 목표하에 지금 이제 오늘은 대구에서 하고 내일은 광주에서 하게 되는데 목사님 계획은 뭐 전국을 돌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불법에 눈 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권면하시고 또 함께 운동을 계속 전개하시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극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큐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몽테스큐는 어떤 말을 했느냐,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폭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유는 소멸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입법과 사법이 하나가 된다면 또 행정과 사법이 하나가 된다면 관련된 내용에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입법부가 집행부와 한 몸이 되거나 한 사람이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폭정이 될 것이고 나라의 자유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몽테스큐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몽테스큐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법부 독재만 가지고도 예컨대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인 것인데 그네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요, 우리 그때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이와 같은 현상을 막아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권력을 한 집단이 장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매우 고통스럽죠? 속상하죠? 이런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면,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타를 치다가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아파하질 않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고통을 모르는 것이 지옥이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고통을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AI입니다. 지금이 AI 시대지만 AI에게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은 할 수 있지만 AI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가장 차이가 나는 차이점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AI,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현재 억울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분한 마음이 넘치지만은 이 상황을 우리는 지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애국, 동지 모든 분들은 지금의 억울함, 안타까움, 속상함, 고통 이런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동훈 목사님께서 1천만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600만이 넘었다 그래요. 1천만 서명은 1천만 저항운동이 되는 것이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허용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저항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는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저항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이 일상화되면, 불법이 법이 된다면 저항은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법이 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면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저항은 의무가 된 것이다. 저항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인류의 저항은요, 어제 오늘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영국의 명예혁명도 저항으로 완성된 것이고, 미국의 독립도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혁명이 성공한 것이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4.19 혁명도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적지 않은 분이 모였지만 여러분, 이 대구를 다 덮을 만한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늘 소수가 중심이 돼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 다수가 움직인 바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의식 있는 소수, 불의에 저항하는 소수, 이런 소수의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라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구, 경북의 모든 애국동지들,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귀한 소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운명체냐? 소수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비록 소수일지 몰라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것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보수파의 성지인 대구 경북의 애국동지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귀한 분이 계시는데 애국운동을 이끄는 전가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가원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애국동지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은 조직화가 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귀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한 계지에서 명견과 잡종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명견과 잡종의 차이는 굶겨먹으면 알아요. 굶긴 다음에 풀어지면 잡종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명견은 주인이 명령이 없이는 먹지 않습니다. 그게 명견이에요. 여러분, 대구 경북의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은 다 명견이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 광문 애국세력의 또 전 대한민국 전체의 1천만 저항운동의 총사령관인 전가훈 목사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반드시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말로 단디해. 자, 저 말씀해 주신 우리 김학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한 사람밖에 본 적이 없어. 나라가 위태로우면 대가리 먹물좀 뜯는 인간들, 나라의 공력을 받아 처먹고 허여식을 잘 사는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전부 세 끼 안 먹고 두 끼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잘 냈잖아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면 바로 옆에 스쳐구덩이에 빠져 죽어요. 대한민국 젊은이가 전부 다 캥거루가 돼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종북 좌파가, 아니 대한민국 요새에 처박힌 수많은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작사를 내놨는지 이걸 아는 청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대한민국 그냥 빨갱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방금 김학선 교수님 말씀했지만 우파를 이끌고 간 지도자들 다 잘 살고 잘 먹고 자식 새끼 잘 키워놓으니까 가가면 강정에 나와서 뭐 한마디 하다 좌파들한테 몰매 맞을까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해놓으면 다시 또 기어나와서 벤치 달아달라, 자리 한 자리 달라, 장관 한 자리 달라. 앞으로 이런 새끼들은 절대로 여의도로 보내면 안 됩니다. 대구시장도 정신 바짝 차리는 이런 인간들 다 뽑아놓으시고 자 시군구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걸고 나서 싸우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이번에 나오실 분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책임져야 됩니다. 한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칫 좌회전을 잘못해서 그때 살짝 불어놓은 이 빨갱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락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빨갱이 심장에 총을 겨누니까 이분을 또 거꾸로 고소를 해서 못 살게 하네요. 그래도 까딱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국정원장을 좀 시켜주면 빨갱이 새끼들은 한순간에 다 튀어나오는 확신합니다.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 전공 중에 하나가 선거 전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 성공시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거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 박근혜 탄핵 때 4%대 제가 노재범 총리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무 인연도 없는 홍준표 후보를 한 달간,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 선거 연설문은 전부 제가 쓴 연설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왜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있느냐? 아니, 선거에 몰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 저항권 투쟁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 우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많은 길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 저항권 투쟁만이 실제로 선거를 이기게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넘겨보십시오. 3번 여기 지금 MBS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이번 주니까 이재명이 41%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씨 날라갔지만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합쳐서 31%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자료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당이 집권해서 정권 교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당이 한 번 더 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게 정권 교체 대 정권 연장입니다. 현재 52% 대 37%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다음.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사죄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난 24일 날 국민의힘 정책방송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둔 정책방송에서 옆에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윤희숙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연구원 원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지금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같은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기고 돌아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 외면뿐이다. 다시 말하면 계엄을 사죄한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조선일보가 지금 그날 당일날 조선일보가 사설에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연설 중에 저기 정광훈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일어서서 예,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계엄의 사죄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계엄 이후 우리 광화문이 쌓아왔던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번 보십시오. 계엄 직후에 갤럽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11%였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도 51%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1%가
51%까지 40%를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7일 싸웠고 12월 14일 싸웠고 21일 싸웠고 그 혹독한 추위에 28일 싸웠고 한남도 관저에서 싸웠습니다. 우리의 호소를 정부와 목사의 호소를 국민들이 알아들어서 여러분 51%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48대 24에서 39대 36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9번 보십시오. 13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1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자체 조사를 했더만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가 45%,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44%.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52%인데 지난 1월 24일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 국민이 가만히 잠자코 있을 때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높았었습니다. 여러분,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9%대 46%였습니다. 여러분, 16번 보십시오. 선거란 찍을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선거입니다. 다음요. 미국의 선거 전략가 스컬 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는 나를 찍을 이유와 상대방을 찍지 말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유권자를 교육하는 거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2019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탄핵의 7가지 이유를 전국을 걸면서 똑같이 방방곡곡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입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사물을 이해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사람은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업이 내란이라는 프레임과 개업을 사과한다는 프레임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업을 사과하면, 개업이 잘못된 것이면 국민의힘이나 혹은 보수 후보 왜 찍습니까? 개업은 정당하다고 외쳐야 우리를 찍을 이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 투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선거는 자유민주자, 인민 독재자의 선거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앗아 인민 독재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른 얘기도 제가 할 것은 많지만 이재명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석기입니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입니다. 간첩이에요. 민족민주혁명당. 그런데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 배우자인데요. 배우 인물인데 김미하고 후보 단위로 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중국 간첩단 사건이 북한에 보낸 통지물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도록 북한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첩단들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2022년 8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뒤에는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더불어민주당 찍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이 이번에 이재명을 심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프레임은 계엄 사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계승하고 저 더불어민주당과 투쟁하는 광화문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야, 잘한다! 자, 멋진 여러분들, 이동호 교수께서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저래 보이지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으면, 저가 서열이 제일 높아요. 이재명이고, 거기 뭐요? 민종석이 뭐고 다 저 미치라고, 저분이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야.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항장엽 선생 말로는 대한민국의 간첩이 5만, 김국선 선생 말로는 대한민국의 간첩이 15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간첩이 1000만이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파트 위에 밑에 옆에 옆집에 간첩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안기 나오면 거의 그 간첩에 포섭됐을 때서 이제 이런 인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때 대구야 일어나라. 대구가 일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더니 홍정명 목사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지금 주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이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 명함 하나 띄워봐요. 명함 다 받았어요? 이따 갈 때 저 경찰들이 다 확인할 거예요. 한 사람당 10장씩 갖고 가서 바로 여 역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개화하겠는가? 1000만 국민이 똘똘 뭉쳐 강력한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올린 국가의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선지자의 경고를 믿으십시오. 국민혁명의장 4.10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이르신 정강훈 대통령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 두 기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이 박정희가 어디 출신이야? 구미 출신이야. 구미 출신. 근데 대구에 사범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으켜놓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경북 대구 여러분들이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1시에 국민들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다 잡두덕거려. 올래 안 올래? 저기 지금 경찰관들이 웃고 앉았는데, 경찰관들이 니들도 안 오면 경찰관들 다 해직시켜버려.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했어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희생해서 깜빵도 갔다 왔고, 오늘 어제 압수수색도 당했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재선거라도 이루어지게 된 거야. 절대로 이번에 이 재선거에서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딱 쓰여 있어요. 보라고. 내가 강원에서 10번도 더 틀어줬죠. 특별히 경찰관들 잘 들으란 말이야. 그냥 무슨 말이야, 월급만 타고 말이야, 교통 안내만 하고, 그게 경찰관이 아니야. 경찰관이 되려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은 통일정책,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이야. 6.15 공동선언, 요거는 김대중 간첩 이 개자식이 평양에 가서 서명했어요. 서명. 내가 간첩이라 그랬어요,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14선언, 이건 노무현도 평양 가서 사인했어요. 뭐하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4.27, 요거는 개새끼, 지금도 간첩의 본처인 두 놈은 죽었어요. 이 문재인 이 새끼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경호원 30명을 데리고 빵빵대고 살고 있어요. 이 새끼는 빨리 깜빵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한없이 존경하지만 첫째는 약점이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 보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니까요, 장 차관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떠난 거야. 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 아이코. 근데 이걸 다 누가 만드느냐? 경북, 태국 니들이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니들이. 참 기가 막혀. 경북, 태구에 윤석열을 찍은 숫자를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아니 윤석열을 이렇게 많이 찍어놓고 말이야, 윤석열을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야. 윤석열한테 표를 던졌다 이 말이야. 대구는 약 76%에 76%. 경북도 마찬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탄핵이 되니까 전부 다 대가리 쳐박고 앉았는 거야, 이 병신들이. 그래서 아까 홍동영이 말한 대로 멍청도가 중청도가 아니고 이 멍청도가 바로 경상도 니들이 멍청도라는 거야. 탄핵이 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국민저항권으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여기 보라고요. 윤석열 득표수가 119만이야. 그럼 119만이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야? 탄핵이 되면. 윤석열을 왜 찍었어? 왜 찍었냐 말이야. 윤석열을 찍은 이유는요,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자유. 대통령 취임식부터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어요. 오늘까지도 외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그러면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경북, 대구는 다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멍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또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역 광장 여기 집회를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아예 대구 시민 전체가 다 나와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은 절대로 좌파가 되면 안 돼요. 우파가 돼도 안 돼. 그 다음에 정광훈은요, 이건 내가 심리전 펴려고 대통령 나온다 그랬지.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좌파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중국에 이미 먹혔어요. 언론, 정치, 경제, 사회, 비트코인, 군사, 외교, 문화 전체가 이미 벌써 중국에 먹혀있다는 사실을 경상도 이 보리문둥이 개새끼들아, 왜 니들이 모르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걸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란 말이야. 경북 대구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그것도 핵심 한 사람이야. 박정희 때문에 살았고, 결국은 경북 대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어. 전라도는 원래 그렇다고 치고, 내일 내가 전라도 가서 내가 어떻게 연설하는지 잘 유튜브 들어보라고. 전라도 이 개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날려버려. 나라가 없어지면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사업도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새끼가 낮은 단계 연방제로 저기 평양 가서 서명한 것은, 이것은 김학성 교수님 말 들어봐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헌법 위반. 국민 투표를 하고 가서 하든지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하든지. 지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이 뭔지 다 알 수 있어? 뭐 남북 경제 협력해? 그걸 남겨주면 돼 안 돼? 이미 넘어가겠지. 이미 넘어가겠지. 또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 사느냐? 서울, 경기, 인천에 200만 명이 살아. 200만 명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령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치고 있는 거야.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저거 해체하기, 동의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공수처도 날려버리기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헌법재판소 저 새끼들 다 구속시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제 잠시 후에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부에서 판결할 텐데,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우리는 완전히 전 국민들이 4.19 혁명처럼 일어나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5.16 혁명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살 걸 다 살았어. 나 살았으니까 이제 내일모레 죽어도 괜찮아.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99살에 그랬잖아 내가. 분나 여러분의 손주 눈에 넣어도 나쁜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에게 북한의 나라를 넘겨주면 돼야 돼. 돼요? 황정은 장군님 빨리 나오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경북 대구여 다시 일어나야 돼. 경북 대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박정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박정희 한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 지금 6위, 군사력 6위가 된 거예요. 방위산업체 그것도 전부 박정희가 다 한 거야. 박정희가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그 혜택을 경북 대구가 제일 많이 받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주면 돼야 돼. 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가가 되면 다시 그때는 국민저항권이 아니고 선거운동하러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다 여기에 다 참석해. 다 참석해. 이해가 돼요? 조금 이따가 해. 자, 장로님은 별이 몇 개예요? 3개? 박정희는 그때 별이 몇 개였어요? 2개인데 5.16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 장로님은 별이 3개니까 5.16보다 더 센 혁명을 한번 해야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네. 전역을 했어. 전역? 아니 요즘 현역은요 질질 짜고 눈물 짜고 말이야. 별 3개짜리가. 아이고 개새끼들, 현역은 능력 없어. 예비역이 능력이 있으니까. 맞아. 자, 대구 경북 고향에 오셨으니까 원래 경주 출신이죠? 네. 경주 출신이니까 경주 출신에서 어떻게 별 3개가 나왔어? 참나.
제대로 경북대우를 다 깨워주시고, 자, 부탁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널널히 인생을 사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짧게 살고 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하는 분들은 주인공의 삶을 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 70이 넘도록 평생 사는 동안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합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제일 덜 떨어진 놈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지 혼자만 생각하고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남들을 약탈해서 권력을 누리는 이런 놈들과 그 사람들을 못 모르고 거짓말에 속아서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는 저 국민 자격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0편 50편 23절에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어서, 여러분, 한미 동맹은 말이죠, 지금도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별로.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마가 Make Great America Again, 미국을 다시 이롭게 한다면서, 위대하게 한다면서, 여러분, 다른 것 다 미국의 국익만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6.25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17일 날 브릭슨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한미 동맹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0일 비가 오는 무리여서 추위에 떨면서 쉬지 않고 모여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다 가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안고생이고 놀러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의 미래는 뻔합니다. 70평생, 80평생. 여러분, 결국은 별다른 수만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로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하 정치, 은하 정치를, 은하 누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저 문재인 정부에서 떠나가지 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엄청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여줍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산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줍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노래 가수를 모시고 왔다 이 말이야.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비도 오니까 딱 두 번만. 원래 해프백 많이 불러주면요 인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일산 텍스코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제대로 이제 하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다 15만 원짜리 티켓 사서 들어와야 돼. 알았죠? 아이고 대장 시원찮아 이거. 15만 원짜리 대본은 여기 어디가 제일 커? 아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 한번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놀아야 되는데, 그죠? 가자.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잠깐만 대시할게요. 아, 감독님, 저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있는 걸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K입니다. 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콘서트 올 준비하라고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콘서트 한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곡 테스 형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셨나요 감독님? 그런 게 사건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게 먼저 막 시작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무대를 다시 나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법원에서 파기 확정을 했습니다. 와, 뭐야? 진짜? 70%만 완성된 거예요. 왜냐면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했는데 일단은 대법원에서는 골프 사건, 골프하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얘기했고 백현동 말함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유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파기를 했으니까 유죄는 인정된 거예요. 유죄. 다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보낸 것이 좀 매우 아쉬워요. 왜냐면 다시 보내면 지난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가장 유죄는 안 돼요. 유죄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형에 있어서 고등법 판사가 100만 원 미만으로 한다고 걱정인 것이에요. 100만 원 미만으로 하면 도로하면 탑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대법원은 그거 논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골프 발언 거짓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말을 했고 백현동의 협박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는데 파기에서 뭐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게 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파기한 것만 해도 뭐 일단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멀쩡하고 기대하면 무죄 때리고 이러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솔직히 좀 답답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안 끝났는데 너무 지쳐있었어요 여러분. 맞죠? 아직 싸움이 안 끝났는데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